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제7회 본 세션을 진행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 장로입니다. 먼저 본 세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우리나라 대표하는 연구원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모든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을 간략하게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필 원장님께서는 영양제 축산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농촌 희망찾기 현장 포럼 대표로 계시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 자문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석 전문의와 산업소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력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다음은 박영호 국토연구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호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1999년에서부터 2003년도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력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표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표암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바인 대학에서 박사학위, 도시 및 지역 정책 전공을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통령 지속 지방행정체제 대표 추진안의 위원회를 지도하고 계시고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병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우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 환경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경력으로는 세종대학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현재 계시고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으로 현재 계시고 그리고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LG 환경연구원 원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에서 지수가능 경영원 조례원장을 역임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원장님께서는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예일대학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주 경력으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하시고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소개한 순서는 각 연구원의 사직 연도 기준에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은 1회에서부터 제4회까지 제주포럼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제7회 제주포럼에서 제주국제다이버시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마련하여 제주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제주국제다이버시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간단한 자료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9월에 제주국제다이버시 개발 방침을 표명한 후에 2002년도부터
제주의 새로운 미래 발전 전략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배경은 첫 번째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경제활동이 최대화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이 세계화 천병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첫째 추진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기존의 1차 산업, 특히나 감귤 산업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관광 산업도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주도가 경제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역 발전이 한 지역 발전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10년을 넘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두 번째 출발점에 있습니다.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 세션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전략적 과제를 탐색하고 모색하는 의미 있고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연구원장님들께 공통 질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당시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설립 등으로 제도적 특례, 행재정지원 등 중앙정부 및 도의 추진 의지로 시작되어서 2004년도 경제자유구역 등이 등장하면서 제도적 특례의 선점 효과가 떨어지고 지역적 차원이 자율성 한계 등으로 인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동력이 조금 상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 권역으로 두고 대한민국의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제주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등 국제자유도시 10년, 특별자치도 6년이 지니는 시점에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국가적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과 가치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런 국제 자유도시 이런 부분은 제가 농업이나 농촌은 그것이 아마 작은 구성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이렇게 소장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자께서 연구원 설립 연도를 이렇게 시작하신 그걸 따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자치도가 이제 지정이 된 국제자유도시로서 지정이 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그러죠. 아마 당초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건데, 그중 일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생각보다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추진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께 이렇게 어제 완전 와서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참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중국 사람들 많이 있다. 그다음에 오늘 이런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것들, 그리고 깨끗한 이제 잘 정비된 이런 도로라든지 그동안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나름대로 이 국제 자유도시로서 이렇게 위상을 갖추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쉽지만은 그 나름대로 이제 자치권이라든지 재수없는 행정 규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 농업은 예를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단히 그 토지보다는 자본이나 기술 집약적인 농업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본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자본이나 기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본이나 기술이 인력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떤 제도적인 무슨 제약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당초의 그 사업 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산업의 어떤 소리를 촉진하느냐 이런 부분에 활성화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이용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도 토지 소유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적어도 우리 이름하여서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고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농업과 농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본과 인력을 좀 쉽게 유입을 하도록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농사꾼 보고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다 알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외지에서 거기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요즘 귀농, 귀촌 인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 줌으로써 외부의 자본 인력의 유입을 좀 촉진하는 것, 체험 관광이나 농산물 가공, 유통 이런 부분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역시 그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우선 그 시작을 그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원장의 말씀을 제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옥 원장 3분의 1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90년대 말부터 부각이 되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개공계획이 만들어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니까 그 당시에 95년, 96년경에 영종도, 지금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국제공항 주변에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니까 용료도, 영종도 옆에 용료도, 무의도 처음 있는데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세계 자유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장을 오명장을 구상해서 기자들한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경원입니다. 재경원하고 이제 투자, 뭐 관세, 소세, 완화 이런 하기 위한 재경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가지고 95년, 96년에 해도 세계 자유도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때 자유라는 잘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세계 도시 구상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오명 구상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98년도, 99년, 2000 그때 돼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수출 자유, 옛날에 그 마산 수출 자유주의 말고 글로벌 국제 자유로운 그 자본, 상품, 인력까지 포함해서 이동 차원에서의 자유란 말을 도시와 같이 붙인 거라고 제주가 처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양원님 말씀한 사람, 자본, 기술, 정보 등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도시. 그래서 새로운 부가 창출하는 도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조금 다시 제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세계적인 흐름과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그 유사한 것까지도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에 다시 이렇게 수정 보완이 돼야 되니까 보면 첫째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세 장벽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 그 다음에 아주 하이테크 교통망의 발달로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어떤 규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 자유화 시대, 저는 새로운 개방, 신개방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기후변화 시대, 녹색 성장, 에너지 전략, 보다 에너지 전략이고 저탄소, 이 시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것도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녹색 성장 시대, 또 국제에 따라서 트렌드가 거기에 또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가 2008년, 2007년부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웨이브가 세계 경제 웨이브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향해서 2020년 핑크가 올라가고 그 속에서 이제 기복이 많이 생기는데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그게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신개방, 어버드 올라가 상승 기르고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신개방 시대에 맞춰서 제가 보니까 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능의 가치가 글로벌 신개방 도시, 새로운 개방, 사람, 상품, 자본 이동품,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고 관세 장벽도 낮추고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하는 인프라가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녹색 성장 시대에 주파수 맞춰야 되니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우리 98년도 2001년 이때만 해도 녹색 성장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급격히 우리 지구촌 부각되니까 이제는 녹색 성장 시대에 맞춰서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도 우리가 다시 걸쳐졌다. 그래서 녹색 성장의 글로벌 우리가 큰 우리 서울 면적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제주가. 그렇지만 그 기능은 방대합니다만 녹색 성장의 글로벌 컴팩트한 도시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회를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를 제주도로 끌어와야 되니까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끌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어떤 기능을 촉구할 것이냐 매력을 창출해야 되니까 글로벌 관광, 휴양, 문화 및 녹색 산업 여기에 그 하이테크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 만들고 부가치 만들고 새로운 경쟁력 만들고 또 마이드 산업 같은 거 또 특히 최근에 중국을 겨냥한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여기에 B&B 산업
바이오 에너지 뷰티 산업, EMG 산업 등등 여러 가지 산업을 여기 제주에 맞는 산업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그 경제 상승기에 그 것을 마저 끌어와야 된다. 이때 뭐 국가가 또 지역에 할 일은 많은데 첫째는 국가가 좀 더 이 추세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 제도가 굉장히 국가 국토 공간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국가적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기반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국가가. 두 번째, 이게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이게 조세 규제, 뭐 관세 규제, 상품 이동 규제, 금융의 규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을 통해서 자유도시다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시로서의 국가가 촉진자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그건 어디까지나 제주도민하고 뭐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하고 제주의 여러 대학하고 제주의 여러 시민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국가 명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륙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니까 국가가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투자가 어제 지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지 않는 건지 또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등등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 역할에서 거기에서 약간 그 예도에서 끝나면 빨리 수정 보완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평 원장 오은일 말씀해 주시고. 산문이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저희 연구원이 주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을 해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그야말로 시범적인 도라고 할까요? 시범적인 도시의 형태를 출범을 했는데 과연 이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에 따른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론자들이 또는 지방자치론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지역이 발전을 하고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많이 줘야 지역이 그걸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폭제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이제 제주도가 참여정부 때입니다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그야말로 지방분권의 시범적인 도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이렇게 과연 향상이 되었느냐, 확보가 되었느냐 라는 평가를 해볼 적에 저는 조금 기대 수준에 미흡하지 않느냐. 결국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방분권을 했다고 해서 또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결국 무슨냐면 이 지방분권이라든지 또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필요 요건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 조건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결국 이제 처음에 기대는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하는데 제일 큰 이제 행정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한 2,000 몇백 가지의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적으로 제주도로 이양을 했고 또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권한도 이관을 시켰고
또 나름대로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재정도 사실 역량을 좀 이렇게 많이 키워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간 중간에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지 아니면은 그 이양된 권한이라든지 재정적인 수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까 앞에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화가 되고 또 FTA가 체결이 되고 가수의 경쟁력이 소위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앞으로 이 제주도가 그래도 국제자유도시로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그럼 이런 상태로서 있던 특별자치도 지방분권의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참여정부 이후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소위 지방분권의 아주 뭐 표시적인 그런 어떤 자치단체로서 변모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정 권한을 상당히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느 지금 그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만큼 중앙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교를 해도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는데 반면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재정적인 분권에 있어서는 이 권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분권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뭐 중앙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또 제주도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도 과연 재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2006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가입법을 만들 적하고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법을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로 출범을 했으면은 이제는 뭔가 제주도가 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일식의 어떤 분위기가 첫 창기에 이건 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제주도가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어떤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제주도의 어떤 그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뽑아줬던 민계로 그렇죠? 민계를 좀 서서히 중앙정부는 좀 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가지고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뭐 특별자치도니까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다 지역의 여건이 특수한 여건과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명분적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기가 이제 흐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시도와도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똑같은 입장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2006년도 때보다 지금 벌써 7, 8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7, 8년 안 되죠. 한 6, 7년 정도 됩니다. 6, 7년 내리가 경과가 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진행할 정도의 그때 행정적인 경제적인 환경하고 지금의 경제 행정적인 환경은 또 다릅니다. 아마 그때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행정 권한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정 분권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사실 수준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답보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제주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소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제주도가 스스로 이제 자체적인 역량을 사실 신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오지 않았느냐. 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관장님. 예, 뭐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주제에 주어진 위상과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라는 이 특성을 지닌 지역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이미지라면 서울과 제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서울이라는 이미지는 산업과 경제 발전, 개발 뭐 이런 중심에 물론 역사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제주는 역시 이 자연 생태계, 환경 뭐 이런 주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로 떠오르지 않나.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이미지가 되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뭐 개발 중심주의적인 그 급속한 산업 발전 이런 차원에서 보여지는데 제주는 뭔가 모르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박영 원장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와 관계에서도 제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로메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남아있는 이런 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개발 위주의 경제 발전 이런 국가 이미지를 제주가 또 하나의 이미지, 다시 말해 소프트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양대 하나의 그 뭐랄까 브랜드를 이제 지켜나가는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국제 자유도시라는 이미지와 또 어떤 관계성을 가지겠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앞에 우리 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국제 자유도시는 있는 그대로 국제적이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과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국제적이고 자유로운 분들이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하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 자료의 일부 뒤에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뭐 물론 첨단이겠지만은 유치해서 인구를 60만 지금 한 58만 되는데 한 100만 내지 200만을 만들어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뭐 레퍼런스로 해서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주도가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엔티티로 남아있겠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하고 컨셉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족하고 잘 살자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유로운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라는 그 특성은 결국 리소스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산다수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지하에 그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물, 그 자원과 또 전기라는 또 자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과연 이 제주도가 홍콩의 모델이냐, 싱가포르 모델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 홍콩보다는 싱가포르에 가까운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이 하나의 3대 축을 이루는 홍콩, 싱가포르, 제주라는 3대 축을 이루려면 제주 나름대로 또 색깔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어떤 강점을 활용한 제주도의 발전 전략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주는 제주로서의 제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 코리아 혹은 제주인 아시아 뭐 이런 개념에서 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고려하는 이런 전략이 좀 연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 발전 전략이 곧 우리나라 전체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면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주도라는 곳은 항상 가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정이 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서로 상호 연계성을 좀 발전 전략에 반영하기 좋겠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또 여타 지역 균형 발전 또 다른 지자체의 느낌과 연계된다면은 제주 발전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국민적으로 서로 상호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제주도민만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때는 그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제주에 오는 분들이 항상 제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아마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관련 법령이나 지원 시책의 변화에 대폭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지나치게 자족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입장보다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러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제주도 관련 기관에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향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조사도 전에 제가 좀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타이어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자기 고향이 아닌 제2의 고향에 자기 세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되 항상 기본은 서로 연계해서 함께 발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일한테. 네,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우리 한국경제연구원 역사 31년 돼서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제일 적다는 사실에 그렇습니다. 원장님 던지신 질문이 이제 국가적 관점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위상 가치, 국가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앞에 뭐 많은 분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관점, 그리고 지난 10년에 있어서 평가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자유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 두 번째는 국가경제적인 관점, 세 번째는 비교 정치경제적인 관점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라면 이제 지난 10년의 역사, 향후 10년이 뭘 의미하냐 이런 것인데 사실 지난 10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에 다른 분께서는 이제 세계 경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경제학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위기가 반복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가장 인색한 그런 국가입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그런 상황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외국인 투자만이 살 길이다.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바꿨습니다만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런 어떤 긴급한 생각이 사라지고 정부의 행정체제나 의사결정권 이런 것들이 사실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 투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 경제의 성장이 이제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뭐 중화공업의 부가수 중심으로 옮긴 건 오래됐고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따라오는 나라를 추격해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한국 경제 발전에서 FTA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주가 어떤 역할, 이런 관점인데 사실 제주도의 중화공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금융협에 대한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주가 이제 보면은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향후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리는 어떤 실험적인 장소, 그리고 어떤 한국 경제의 촉매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난 10년은 과연 그 기대에 부합할 정도가 됐느냐. 어느 정도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었지만은 기대가 컸던 만큼 성과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가 경제적인 관점인데요. 한국 경제가 70년대 시작한 중화공업 중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 경제 위기 과정에서 중화공업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추격해오는 다른 이머징 국가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과연 수십 년 계속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출하는 복지 욕구라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버젓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비스업이 대한민국 일자리 한 65%를 책임지는데 전체 생산성은 GDP 가운데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로 봤을 때. 그만큼 우리 서비스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진행되는 이제 페이스는 제주도 방언으로 꼬닥꼬닥 이런 정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비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제주도에 대한 비전을 정할 때 그냥 도상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경쟁 상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상해에 가지 않고 홍콩에 가지 않고 싱가포르에 가지 않고 제주도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주도는 사실 뭐 표마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해 인구 2천만, 그 다음에 홍콩 인구 700, 800만, 싱가포르 500만이고 그 근처에 이제 굉장히 넓은 시장도 있고 개방적이죠. 또 지리적인 접근성도 용이하죠.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다른 어떤 그 매력을 찾아가지고 뭔가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올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일방적인 경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비전 설정이 좀 추상적이다. 지난 10년간에. 그리고 뭔가 제주도의 강점을 살리고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은 더 부족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결국 이제 중앙정부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에게 다른 지방자치제와 형평성을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제동을 건다는 것은 뭐 때문에 특별자치를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이 되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원 맡기 전에 대학 교수 한 15년 했는데요. 그 학점을 주면은 비전 설정은 한 B 정도 줄 수 있고 전략 수립은 C 플러스고 조정자는 거의 D다 이런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향후 10년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대로 리바이탈리제이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장님 드릴때 분야별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박영호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국토 공간적 측면에서 제주의 이상과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사람, 상품, 자보 이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 특히 그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국토 공간상에서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기능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가서 그 국토 미래 대상 특강했는데 끝나고 나서 누가 여학생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주 방송인가 취직을 했는데 오늘 내 강의를 통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 건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좀 미진하더라. 그렇게 전 제주도에 그건 포커스 안 맞췄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중요한 건데 제주도를 말씀 안 드렸구나. 언젠가 제주도에 대해서 내가 국토공간상에서 유사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개입니다. 국토공간상에서의 제주도의 일상. 1930년대 어느 그 지리학자 한 분이 세계 문명을 보니까 세계 문명이 양대 문명이 세계 문명을 지배한 적이 있더라. 하나는 로마 문명이고 하나는 그리스 문명이다.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은 전부 다 어디서 탄생했냐면 반도에서 탄생했다. 이태리 반도하고 그리스도 반도입니다. 반도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그리스 반도하고 이태리 반도하고 이태리는 또 밑에 섬이었잖아요. 섬이었고 그리스는 또 좀 작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작고 그 밑에는 에게라고 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남해는 우리 제주 같은 섬도 있고 큰 크레타 같은 섬도 있고 그래서 김교순 선생님이 이태리 반도하고 그리스 반도하고 두 개 이거 합친다면은 그리스, 이태리 이렇게 장안 모양 뭐 거기다가
그 그리스의 에게해 섬하고 이렇게 많이 합쳐놓는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금에게 날개가 달린 벽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감투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한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섬이 많고 밑에 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다. 그러면 마치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듯이 앞으로는 아까 녹색, 그다음에 자유, 매력, 독특한 매력 이 융합되는 그 가치를 갖는 하나의 제주 문명이 발생해서 전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새로운 문명의 발상기로 제주를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지도를 바로 봤을 때 그렇고 이렇게 통상 보듯이 지도를 한번 떠글러 보면은 지도를 떠글러 놓으면은 바로 남해안이 우리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이 좌측에 있고 서해안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해안 쪽을 부산, 목포 이걸 크게 부산을 왼쪽 들어가서 크게 쭉 빗자루 긋고 그 다음 동해안 쪽에 쭉 청진 쪽 부산의 청진 쭉 블라골도 반쪽 쭉 긋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 인천에서 신의주에서 쭉 유라시아를 쭉 보면 하나의 파이자가 나타납니다. 파이자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서쪽에서. 그런데 그 위에 제도가 큰 그 기능을 가지니까 그 위에 파이점 위에 저만한 큰 점을 찍으면 바로 한자로서는 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선도기지, 원조, 창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고 그러면 그 제주도를 중심으로 뒤에 섬이 있고 다른 뭐 부산하고 서울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가 제일 앞서 나가 있고 그 다음 태평양을 향해 나가는데 제주도가 있고 뒤에 섬이 위하고 그 뒤에 내륙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제주도의 튼튼한 배후 지역으로서 바로 내륙을 볼 수 있다. 배후 지역은 중국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고 유라시아도 그게 제일 앞서 나가는 선도 도시로서의 제주도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국제자유도시 아까 이병호 원장님 말씀하신 하나의 교류가 국제적인 교류가 상품 교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뭐 다양한 교류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는 여러 사람이 오기 쉽게 해야 됩니다. 상품도 물류, 등등 쉽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이 필요한데 지금 공항은 특히 중국 특수가 있기 때문에 공항 수요가 세츄레이션 될 수 있다. 그래서 공항을 만들 때 그것이 이제 신공항이 될 건지 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공항이 확장이 될 건지 그걸 우리가 잘 또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확장이 되든 신공항이 되든 간에 그 모형은 우리 인천공항은 달리지 인천공항은 대규모고 큰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 공항으로 7번째 상을 받고 있고 그건 제주공항은 제주의 자연 문화에 맞춰 쾌적하고 주로 호주공항이 그렇습니다. 호주공항은 보면 큰 게 아니고 그게 맞춰하고 뭐 조명 하나, 그리고 색깔 하나, 높이 보면 쾌적하고 아담하고 품격 있고 거기서 아주 그 문화가 빛나는 그런 공항으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그것이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바로 서울 와서 세면하고 그 다음에 제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주도, 이번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세면하는데 우리 연구원 사고 제주도 갑사가 바로 제주 가고 싶대요. 먼저 선, 제주, 후 서울이나 다른 내적이니까, 그래서 첫인상, 첫 만남, 첫 느낌이 제주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제주에 딱 와서는 공항에서 느껴지니까 그 제주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그네들의 인상을 압도하고 매력을 줄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 그다음에 그래서 항만, 도로 등등도 제주의 자연, 제주 문화에 맞춰서 새로 도로도 신입 도로, 명품 가로, 또 크루즈항도 다른 나라도 규모라든지 어떤 스타일, 독특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으로 점출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력으로 디자인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신공항 건설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원장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그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에서 자연과학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는 세계 7대 자연경관, 금양고초의 WCC 총회개최 등 제주의 이 환경 자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환경 자산을 어떻게 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거에 대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도는 환경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분명합니다. 아까 이 자료 30쪽에 보니까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 2010년에 세계 지질공원이 인정, 등등 해서 올해 9월달에 WCC 개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WCC 유치할 때 정부에 있으면서 실무 책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그래서 3관왕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유네스코 등등에서 3관왕을 이미 다 하셨고, 거기다가 활용점장으로 이제 WCC까지 개최를 하면 사실상 환경에 관련된 모든 커리어를 다 이게 겪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제주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주 자연 생태 환경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사실상 아직은 클리어하지가 않다. 그래서 가칭 제주 자연 비전이 됐든 생태 자연 비전 2050 이런 걸 하든지 해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하나 좀 잡아주는 게 이제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주의 그 자연 생태 환경 보존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을 못하게 해서 선 보존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한 지정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아마 구역을 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생물권 보존 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이 따로따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어떤 가버넌스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제주도의 공간 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계획을 하든 환경 계획을 하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결국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을 나열적으로 타임 시리즈로 쭉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 관리할 것인가를 초점해서 여타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곶자왈이나 이런 것처럼 기존의 자연 상태 자원을 또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서 또 보호해 나가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자연 환경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브랜드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주도의 그 브랜드는 자연 환경과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 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브랜드화 시키려는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섬 속의 섬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만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등 이 아름다운 섬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또 자연환경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면. 근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그 고유의 방언, 언어나 해녀, 굿, 뭐 전통문화 등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래서 아울러서 이런 것을 이제 생태 관광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환경과 또 관광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교육적인 어떤 배경,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뭐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미래 환경 가치의 보존과 발전적 어떤 활용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간단히 첨언을 하자면 국가 혹은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통합 관리를 위한 어떤 시스템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도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생태, 뭐 지질 이런 것은 환경부가 하고 세계 자연유산 뭐 이런 것도 문화재청이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지방으로서는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보호지역하고 우수한 자연 생태 자원의 어떤 그 공유화를 위해서 어떤 펀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게 이제 선진국의 예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4대강 주변에 그 땅을 일부 국유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담금을 근거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주 지역의 우수한 환경 자원을 사유지로 해가지고 개발의 대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어떤 국유 혹은 저기 도에서 소유하기 위한 어떤 신탁 자금이라든가 뭐 부담금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세라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펀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지역은 공공석을 유지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보전 지역이라든가 또 새롭게 발굴되는 지역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북한산이라든가 한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또 자연자원의 또 좋은 면은 다른 면에서는 지나친 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그 여지를 사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시스템적 접근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필 원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RDP 기준으로는 약 16%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미 FTA 관련해서 감기류 등의 피해가 15년 동안 누적약 9,589억이 이제 피해가 예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역시 협상 재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맞장물에 대해서 이게 체결이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작물들이 다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협상의 상대가 있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까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FTA가 전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또는 이제 1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그 육지에 비해서 대단히 그 반농사에 거론되어 있는 곳입니다. 논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70년도 이후에 그동안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농정의 대부분이 논농사,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해서 쌀에 대한 직부를 하고 논에 기반 정비를 하고 농로를 닦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도입하고 대부분 논농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주도는 사실 오랫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내려오면서 굉장히 제주도 농업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그 농업 센서스에 의하면은 제주도 농가의 호당 경지 면적은 1.42헥타르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1.62헥타르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농가가 호당 경지 면적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해에 농가 소득을 보면 말이죠. 농가 소득이 4,100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그 경기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농지 면적이 많은 전라북도가 3,100만 원인데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많은 농가 소득을 제주도는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 가구 수라든지 농가 인구도 그 과정에 지난 5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무슨 아주 어려운 불리한 그 자연 조건, 농업에 적합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지만 이것을 아주 그냥 뭐랄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바꿔낸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도전이랄까 실험 정신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감귤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특화를 하고 관광과 연계하고 뭐 이런 쪽에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이제 앞서서 대안을 찾아나간 이런 그 제주도 농업인 제주도민들의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0년 농업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그 많은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오히려 농가 소득이 높고 농가 인구가 늘어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까 영원장 말씀하셨듯이 FTA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몰아붙이면은 15년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한 1조 한 1,400억 정도 피해를 보는데 그 대부분이 감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한 1,300억 정도. 그 다음에 또 제주도가 최근에 한 아주 새로운 좀 변신 중에 하나가 마늘이나 양파 이런 월동 작물을 여기서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이제 일부 피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저는 뭐 이런 속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략 그 FTA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21조 넘는 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관련되는 반농업 직불제라든지 등등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연구원에도 FTA 이행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서 실제로 FTA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는 한 그 1조 한 1,500억 정도 손해난다 이것은 직접적인 생산력의 감소 이 정도이지 간접 피해라든지 아니면 고용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FTA의 가장 큰 덕을 보는 것도 제주도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도 한번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FTA로 인해서 오렌지라든지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감귤 산업, 축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그동안 제주에서만 생산되던 여러 가지 밀감이나 한라봉, 월동, 배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육지구 남해안에서 제주도만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혜택을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숙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FTA 같은 상황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어느 품목에 특화를 해놓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 농업을 어느 정문화하고 규모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주도의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른 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환경,
문화유산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좀 더 농업과 융복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식.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을 환경농업이라고 부르고 경관농업이라고 부르고 또는 관광농업이라고 부르고 이런 제도를 다 묶어서 2차 산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부가가치가 최근에 보니까 여기 저희들이 말을 가지고 승마 여러 가지 체험 농장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좀 더 다각화하고 예를 들자면 타산업하고 융복합에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그런 걸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제도 같은 거 이게 지금 기후 변화의 제도가 제일 천변에 있었습니다. 제일 앞단에 있었습니다. 기후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R&D라든지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각화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한 농가가 이걸 여러 개 품목을 나누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묶어서 이쪽 지역은 이런 품목으로 좀 더 특화하고 그래서 정무화하고 규모화하는 그게 동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민간 자본, 외부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입하고 기업 기초로 연결시키고 그게 아마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제주도 농업인들,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 농업인들의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FTA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농업기업 모두 다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편 원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2006년도부터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구현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제도 개선이 약 3,850여 건에 관한 권한 이야기를 받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동안 이제 한 6년 동안 권한 이양에만 초점을 맞춰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현재 많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돼서 실력이 없는 보통 자치도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권한 이양에 따라서 반드시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정이 이게 확보가 참 어려워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한계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권한 이양 방향과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행정제도에서는 이게 4개 시군이 있다가 전부 다 행정시로 개편되면서 단일도로 있다 보니까 이 생활 밀착형 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서 시장의 선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행정대충 구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는 아마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이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 또 철학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 관련된 또 제도적인 기반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이 공감대 행성이 조금 이렇게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강화가 돼야 되겠다. 중앙정부가 왜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필요한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이 소위 말해 세계화의 첨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공간적인 거점으로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자꾸 제주도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앙정부하고 좀 교감이 돼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에서 이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신뢰와 협력을 저는 해야 되겠다. 특히 신뢰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신뢰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까지 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서로가 약속을 해놔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약속을 지금 이행을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중앙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제주도의 자체적인 좀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가지는 소위 말 폐쇄성, 그리고 중앙정부 의존성, 그리고 아주 다양성을 이렇게 합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이건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정말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데 대한 신뢰, 그리고 거기에 입각한 그 협력적인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은 지금 뭐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아마 지원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이 지원의 방향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그 중앙 권한을 어떤 식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이냐. 물론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권한 이양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한 이양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권한 이양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사무 위주로, 단위 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권한은 오지 않고 변방 사무가 많이 왔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권한 자체가 하나의 그 포괄적이고 패키지된 권한이 아니고 이게 단편적인 권한이 오다 보니까 이걸 행사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예를 들자면은 뭐 하나 그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그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토지를 수용하고 그다음 인프라를 깔고 상하수도를 갖다 놓는 이런 권한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그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포괄적이고 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권한 이양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에는 항상 예산과 사업이 따르는 건데 이 예산을 같이 줘야 이걸 행사를 하면서 제대로 책임도 지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권한 이양을 한다면서 재원의 이양은 그렇게 거기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제 핵심 산업을 육성하게 됐어요. 탑 플러스 원이니까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관련된 아직도 그 규제들, 아주 핵심적인 규제는 아마 완화가 상당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법인세로 인하한다든지, 뭐 공항 자유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쟁 면시화를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그 핵심적인 규제는 사실 아직도 손을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권한이 이양이 되면은 역시 이제 재정이 돈이 따라와야 되겠죠. 아무리 행정 권한을 많이 주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형식적인 권한 이양이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지원을 과연 어떻게 이게 앞으로 확보를 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 저도 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현재 지금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고 나서 법정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를 3%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국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징수액을 좀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광특회계 중에서 이제 제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제로성 게임입니다. 사실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면 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액수를 경감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공감대 위에서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전략적 위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좀 이렇게 아마 채택을 해야 안 되겠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앙정부 이전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 이걸 조금 이제 바꾸는 방식도 필요하다.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세월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현재 제주도가 사실 그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거기 징색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민자 유치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구적인 노력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병행이 될 적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좀 더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다만 일반적으로 자꾸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고 특별하게 재정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과연 움직일 것인가.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아까부터 제가 일관된 생각입니다만 그 설득력이 상당히 좀 약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좀 이렇게 강화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좀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물론 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정부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또 이 법정 교육을 올릴 수도 있고 뭐 국세를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올라간 만큼 확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분명히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급진적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씀 점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자치 개청 구조는 지금 아마 특별자치도로 전환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자치구를 이제 폐지를 하고 전부 행정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전환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우선이냐, 결국 뭐 행정적인 효율성이 먼저냐, 아니면은 주민의 어떤 민주성 또는 주민 참여성 또는 그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 우선이냐라는 논의가 한참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적에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효율성,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을 단층화시키고 단순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취지에서 그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일반구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금년에 이 시범자치도 운영 평가를 한 5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뭐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민주성의 부분이 조금 훼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제주도가 소위 이제 국제 자유도시로서 어떤 그 도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 그러면은 이 분절된 방식의 행정 운영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뭐 뉴욕이나 파리나 베를린 그리고 뭐 소위 바르셀로나 같은데 그리고 뭐 물론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데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 행정계층을 단순화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을 시켜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행정의 서비스가 딜리버리가 되고 자치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치 역량을 확대시키면서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의 어떤 그 사업적인 역량을 동시에 확대시키려면은 이게 자치구보다는 소위 행정구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지금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대도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그 분절화된 행정 소위 체계 운영 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행정부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단일화된, 단층화된 행정계층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앞으로 그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자치 기본,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게 아니냐, 지방자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고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생활자치는 지방과 같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행정시의 시스템보다는 더 하위 단위에서, 다시 말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갖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모델을 제가 좀 더 강구를 해서 이 주민자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뭐 수수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치계층에 관한 구조는 뭐 끊임없이 이건 사실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이 행정계층을 어떻게 하고 행정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 않고 학습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 경쟁력을 소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이 아주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행정구조 자체를 굉장히 스님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성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습니다만 최병일 원장님, 저희들이 그 중화권 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이라든지 제주의 그 어떤 새로운 이 성장 동력 산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다든지 요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시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설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중화권을 목표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모두에 지금 말씀드릴 때 그 2천만 상해 인구, 또 7, 800만의 홍콩, 500만의 싱가포르, 또 그 주위의 접경민까지 생각하면 제주도는 약간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60만 인구를 500배 키우는 그런 발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주에서 비행 2시간 거리에 지구상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화권 경제 플러스 일본 경제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곧장 제주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송도를 거쳐 온다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그 투자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액션은 가급적이면 빨리 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화권 경제 일본 그 이른바 와다나베 부인들 와서 이제 제주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라는 것은 투자 유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들어온 사람들 계속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에러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정책인데 첫 번째 돈 쓰게 만드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뭐 제주도 1년에 여러 번 옵니다만은 일 때문에 오기도 하고 관광으로 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것이 여기도 양극화가 있어서 아주 비싼 거하고 싼 거 외에 중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령 숙박시설도 그러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번 오고 또 다시 오려면은 그리고 또 자기 주위에 권하려면은 이런 관광객들도 이제 어디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 어디가 좋은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려면은 거기 가봤더니 뭐 숙박시설 되게 좀 편하더라. 그리고 음식도 괜찮더라. 뭐 바가지 씌우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은 이제 같이 경쟁을 한다는 그런 생각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인데 지금 이제 교육하고 의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다른 그 산업의 투자를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주에 뭐 예를 들어서 월드 클래스의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들어오려면은 거기에 핵심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아플 때 병원 가야 되니까 이런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게 목표가 너무 좀 과다 설정된 것이 아니냐. 제주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시장 규모에 비해서 가령 그 칼리지를 10개 내지 12개 유치한다고 하는데 송도도 지금 한 뭐 7, 8년째 하는데 하나가 지금 간신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점에서 좀 이런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롤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우리 한 원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거기에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한국 경제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뭔가 그 실험하는 그런 총맥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실험에 걸맞는 뭔가 조치를 줘야 된다. 가령 뭐냐면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세금이 이제 서너 종류밖에 없는데 제주는 이제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죠. 뭐 또 많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하이 푸동이나 홍콩은 최고 세율이 17%예요. 제주도는 이제 25%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형평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왜 이런 그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지금 갖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객 그 부가세 환급제만 하더라도 이미 2009년에 총리주재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1년 후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것은 한국과 같은 어떤 이 정부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 과정에서는 도의회에서 만든 각종 조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고치고 있기 때문에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랄지 아니면은 그 국내 학교들은 나이 시스템을 다 연계되어 있는데 뭐 외국 학교는 안 돼 있더라. 이런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옴부즈만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JDC도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투자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투자가 안 나가도록 다른 데로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돈 벌러 들어온 겁니다. 그럼 돈이 안 벌리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제주도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매력적인 다른 데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획기적으로 뭐 단기간에 올라가는 정책은 없겠지만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아마 10년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 프로에 계신 분들이 프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기관 5분의 원장님들을 모셔가면서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치닫아 들어야 할 소중한 조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5분의 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8회 제주 포럼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성공 전략이라는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까 부박사 한수철 박사 어디 있어? 예 하긴 지금 저기는 좀
원장님 모셔놨더니 그 식당으로 가는 거죠. 원장님하고 맞습니까? 바로 아니 원장님 저 원장님이구나. 아 그랬는데 따로 가야 김이 점점 많아져. 여자분들이라고